네, 안녕하십니까. 톡수지기 박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 뛰어왔더니 따뜻한 걸 넘어서 좀 더운 지경입니다. 자, 오늘의 톡스는 3월 테마 특강, 잘생겼다 인문학, 인문학으로 톡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생활 속의 인문학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강연자이신 지식 테이너 김승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쪽으로 앉으시고. 사실은 제가 원래 소개를 좀 드리고 모시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질문할 게 있어서 먼저 좀 모셨어요. 퍼스널 브랜드 명을 지식 테이너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 뜻이 좀 네.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지식을 너무 딱딱하게 다룬다기보다는 좀 즐기고 싶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꼭 뭐 성적으로 뭐 1등, 2등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좀 좋아서 좀 더 알아보고 싶고 더 탐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저는 지식 테이너라는 그 이름이 딱 와닿아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식 테이너 김승훈님을 모시고 오늘 내 안에서 인문학과 브랜드를 찾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고요. 네, 저는 이제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인문학과 브랜드를 찾는 거에 대해서 좀 제 사례와 더불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10년 전 드라마에서 이렇게 찾은 장면인데, 내 안에 너 있다. 예, 이 안에 너 있다. 예, 네 마음속에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라는 대사였는데요. 좀 이거를 살짝 바꿔보면,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자신의 생각, 마인드 등을 가지고 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버튼이 굉장히 말을 잘 듣네요. 네, 이렇게 좀 사전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 인간의 사상,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인문학이라고 한다고 해요. 사람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행해진다. 그리고 범주에는 언어, 문학, 역사.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학문들이 다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교양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좀 뭔가 좀 특별한 방법을 썼나 봐요. 제가 어릴 때 갑자기 뭔가에 꽂혀서 뭐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린이들은 잘 보지도 않을 법한 지도책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런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몇 가지에 몰입을 하게 됐고 또 제가 어릴 때 살짝 동화 구연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뭔가 이야기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막 교과서 읽을 때 다른 아이들은 철수와 영희는 학교에 갔다 뭐 이렇게 읽는데 저는 그냥 철수와 영희는 학교에 갔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범상치 않게 읽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 다른 학생들은 정말 뭔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본을 읽거나 그럴 때 정말 딱딱하고 아니면 뭐 정말 어렵게 적응을 했는데 저는 왜 이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몰입하고 싶었던 그런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동화 구연을 했던 그 습관이 몸에 배는 바람에
그냥 책을 읽을 때도 그냥 계속 머릿속으로 막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대화체가 나오는지 제가 좀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읽고 뭐 지도를 볼 때도 그냥 다른 사람들은 훑고 마는데 저는 굳이 손가락을 대고 막 길을 막 그려보고 아니면 뭐 정말 좀 교과서 중에서 제일 많이 봤던 책이 뭐 사회과부도 뭐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호르몬이 더 발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 드라마였는데요. 네, 한때 전 국민들을 주말 밤에 TV에 앉게 했던 그 드라마였죠. 용의 눈물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했던 드라마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거의 몰입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막 옆에서 같이 보는 사람들한테 막 이때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장면이 나온 거다까지 설명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를 봤어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역사에 관련해서 그냥 계속 읽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저는 이 용의 눈물을 시작으로 해서 한동안 이렇게 대하 드라마 시리즈들을 되게 열심히 봤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TV를 보든지 아니면 뭐 만화책을 읽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시대가 좀 좋아지고 나서는 뭐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좀 많은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 좀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좀 고등학교 때 다른 사람들 뭐 야간 자율학습 하는 거 왜 굳이 저렇게 앉아서만 뭘 할까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직접 좀 다니는 것을 많이 좋아했어요. 막 손으로 그냥 뭔가 계속 끄적여서 쓰고 그리고 막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제가 뭔가를 또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입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좀 여러 곳을 많이 다녔는데 한 고등학교 한 중간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부터 꿈틀꿈틀 대던 좀 역마살이 많이 돋아서 저 또래들은 막 학원 갈 시간에 저는 좀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 제가 대학 학부 시절 때 중국 태산 올라갈 때 그나마 제일 잘 찍혔던 사진 하나 했는데 좀 살이 좀 많이 찌게 나왔어요. 사진이 많이 와이드가 돼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좀 직접 보는 거를 갖다가 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들의 힘을 빌려서 조금 멀리 다녀온 데도 있고요. 이게 바닷가에 있는 곳인데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쓴 그 바위 글씨라고 해요. 이제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사진보다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좀 더 글씨 모양이 잘 보여요. 완도 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가깝다 싶은 쪽은 그냥 제가 좀 많이 다녔어요. 이러면서 뭐 직접 찍어보고 아니면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답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좀 이제 끼어서 구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먹으러 가기도 했어요. 이제 좀 많은 체험을 좀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좀 범위가 확대가 돼가지고
좀 다양한 분야를 더 많이 보게 됐어요. 막 산업 전시회도 많이 다니고 전시회 다니는 걸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싼 가격에 여러 가지를 많이 볼 수 있고 그 스케줄만 잘만 챙기면 돈을 거의 안 쓰고도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경을 했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직장 생활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제 성향과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을 많이 겪으면서 저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진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것저것 글을 좀 많이 써요. 글을 많이 쓰는데 이제 세상이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게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제가 좀 뭔가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주 전에 이제 톡스에 이제 소셜노트의 황선홍진 대표님 나오셨는데 저도 SNS를 정말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사진에 보시면 좀 여러분들 중에 많이 뵀을 법한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만나면서 또 견문 넓히고 또 좀 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좀 쌓고 그러다 제가 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막 받아줄 수도 있고 제가 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또 반응하는 걸 좀 과하게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브랜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뭐 특이한 말이 없을까 해가지고 지식 트레이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고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또 스포츠 쪽도 좀 많이 좋아해서 제가 직접 기사도 좀 쓴 거예요. 이렇게 네모 박스에 쳐놓은 게 그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가끔 분야 메인에 좀 한번 떴을 때가 있고 그럴 때 되게 많이 뿌듯함을 느꼈고 또 이렇게 저 자신과 제 자신의 글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좀 많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제가 좀 아직 졸업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세상을 좀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만들어갈 기회를 갖고 있고요. 네, 정말 제가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유명한 분들 뭐 강연 행사를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제가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좀 많이 찾아보고 좀 제가 생각하는 글도 많이 쓰고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이제 미디어 쪽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소셜 미디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말을 좀 더 많이 해보고 싶어서 팟캐스트 방송 같은 것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방송 작가와 함께 녹음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견문을 쌓고 더 많은 문을 열어가지고 사실 이제 다른 분들과의 좀 커넥팅을 통해서 또 뭔가 큰 거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이따가 나오는 분도 그 오르가닉 미디어 해가지고 또 뭔가 큰 연결을 하시는 분이 출연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언제부턴가 Q&A를 좀 진행을 하긴 했었는데 너무 내용이 인문학이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굉장히 모호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좀 당황하지 않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식 트레이너 김승우님이 생각하는 인문학이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 인에다가 그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는 사람에게서 찾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곳저곳 많이 다니고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제 경험들을 제가 써나가는 그런 것이 문학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러면 지식 트레이너로서 이제 활동을 계속 지속을 하시면서 네.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늘 그러니까 발표의 주제가. 인문학을 통해서 음. 좀 더 음. 많은 것을 접하고 더 이제 많은 것을 배울 그런 각오로 진행을 활동할 하고 생각이에요. 있다. 그런 말씀이셨군요. 네. 네, 오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김승우 선생님께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성적인 부분이 좀 있으셔서 오히려 그것을 강연으로 소화를 하시고자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공감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앉아서 김승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봤을 때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인문학은 그 선생님의 개인의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3월 특강으로 했던 첫 번째 그 인문학 시간과 오늘의 인문학 시간을 마지막으로 3월의 인문학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톡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